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제8주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여러분이 과제 잘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파일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문의를 주세요. 너무 늦게 제출한 경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 형식 전하 관련해서 올바른 거를 찾는 문제였는데, 어, 처음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루이스 구조와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루이스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린 사람한테도 내가 오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이제 맞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과제를 보여줄게요. 지금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1번이 8전자 C와 O가 8전자를 만족하고 나머지는 8전자가 아니죠. 대신에 형식 전화를 보니까 요 2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 전화로 0, 0. 그래서 8전자 규칙을 따르면 삼중결합이 올바른 거고 형식 전화를 따지면 이중결합에 2개, 4개의 고립상을 하는 게 올바른 거겠죠. 나머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고 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편집은 뭐 안 하겠지만 여기 나머지들을 다 여기 이제 그려 놓지는 않았지만 삼중결합이 정답이라고 하고 각각의 원자가 8전자 규칙을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요거다. 이런 설명이죠. 그 나머지들은 다 뭐 잘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를 보면 C보다 O가 더 뭐라고 할까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O는 플러스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라서 전기 음성도를 이용한 그 형식 전화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다. 내 생각이 이런 거였는데 검색을 해보고 교과서에 이제 그 문제들을 검색해 보니까 그냥 형식 전화는 여기서 언급하진 않고 그냥 삼중결합, 8전자 규칙이 맞도록 그리는 게 옳다. 이런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교과서의 49번에 CO2는 이중결합이고 CO는 이중 아니면 삼중인데 한번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결합의 세기도 한번 얘기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이제 찾아보면 여기 보니까 CO2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중결합이고 CO는 8전자를 맞추고 형식전화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CO가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스트롱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 과제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CO의 루이스 구조는 둘 다 8전자를 만족시키는 요 그림이다 하는 거 확정입니다. 이제 그 결합 쪽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양한 상태의 물질이라고 해서 고체, 액체, 기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언스 101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은 이제 고체, 액체, 기체예요. 아무래도 고체와 액체는 좀 이렇게 어렵고, 기체가 먼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연구가 초기에 됐기 때문에 기체가 좀 더 쉽죠.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가 이제 변하는 거를 상해 변화라고 하고, 어떤 것이 액체로 잘 되고 기체로 잘 되냐, 또 어떤 것이 반대로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로 잘 되냐, 그런 것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제 그 결합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결합 그러면은 분자 내의 결합, 분자 간의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 그러면 H2O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분자를 그리면 H와 O 사이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분자 내에서 결합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H와 O 사이의 결합. 근데 물이 많이 모이면 어차피 많이 모이겠죠.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일 텐데, 이때 이제 이 H2O와 다른 H2O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화학결합을 선으로 나타냈다면, 이 분자 내의, 분자 간의 결합, 이게 화학결합이 분자 내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건 이제 분자 간 결합인데, 이건 좀 약하니까 주로 점선으로 나타내요. 그래도 이 분자 간 결합이 세면 이제 서로 붙으려고 하니까 고체로 존재하려고 하고, 중간이면 뭐 액체, 약하면은 기체, 이런 식으로 존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이 누가 세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상의 그 존재가 결정이 된다. 뭐 이 상의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분자 간의 결합이 세면 되도록이면 고체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녹이려면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또 기체로 만들려면 또 더 높은 온도까지 가야 되겠죠. 이 분자 간 결합이 크면 그 뭐라고 할까?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이 변하는 게 어떤 경우는 액체로 존재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기체로 존재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고체로 존재하려고 하느냐, 또 이런 그 변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용어, 또는 비자발적이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를 우리는 자발적인 과정이다.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거, 비자발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실내 그 컵에다가 물을 떠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증발을 해서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실온에서 물이 수증기로 되는 게 이제 자발적인 반응이다. 만약에 막아놨으면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일부가 수증기가 되고 일부는 액체인 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룰 거예요. 근데 이게 막아놓더라도 겨울에 밖에다가 놓은 채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이제 물이 얼게 돼요. 그때는 어는 게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실내에서 얼음을 넣으면은
저절로 녹잖아요. 이때 고체가 녹는 게 자발적인 반응이고, 그래서 화학자들이 꼭 이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 반응도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고 싶은데 애초부터 이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그 조건을 유지한 채로 기다려 봐야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요. 자발적이 되도록 뭐 온도와 압력을 적절하게 맞춰줘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반응이 저절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이 자발적인 과정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경험적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자발적이다 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물리적인 변화에서는 뭐 거의 결정적이죠.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입니다. 아래에 놓여 있는, 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가 책상 위로 올라가는 일은 저절로는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올리기 전에는. 그렇지만 위에 있는 물체가 적당히 막 진동을 하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 바닥으로 충분히 떨어져요.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열을 내면서 연소하는 반응들은 대체로 자발적인 반응이죠.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은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반응은 에너지가 높아지는데도 저절로 일어나요. 쉽게 얘기해서 얼음이 녹는 게 거기에 해당돼요.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되는데 그 열을 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뜻인데 보통의 조건에서 그 얼음이 녹는 거는 에너지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로 설명을 잘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만들어낸 또 다른 어떤 요인, 찾아낸 요인이죠. 만들어냈다기보다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설명하기는 뭐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엔트로피라고 하는 또 다른 항을 이제 생각을 해서 엔트로피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그 다음 요인은 엔트로피다. 만약에 엔트로피의 요인이 크지 않다면 에너지의 요인에 의해서 자발적인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에너지는 우리가 E로 표시하고 엔트로피는 S로 표시해요. 에너지의 변화는 델타 E로 표시하고 엔트로피의 변화는 델타 S로 표시합니다. 델타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E가 0보다 작으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이고 델타 E가 0보다 크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델타라는 건 나중 거 빼기 처음 거기 때문에 델타 S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반응의 자발적인 성질 이거는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델타 G라고 하는 또 용어를 하나 만들어요. 얘는 델타 H 빼기 T 곱하기 델타 S 이런 식이 되는데 델타 H나 델타 E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더
더 이상은 오늘 설명할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뭐 그런 영향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할 일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원자량,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그냥 분자량, 실험식량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몰 이런 개념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안 배웠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원자량은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보면 그 각각의 원소 아래쪽에 써 있죠. 그게 이제 원자량이고, 단위는 AMU예요. 원자량의 단위는 각각의 분자나 실험식에서 원자량을 다 더한 게 분자량과 실험식량 또는 뭐 화학식량 이렇게 되고, 몰이란 개념은 뭐 조금 이제 다른데, 우리가 몰을 이용해서 어떤 그 계산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한 번 더 간단하게 언급할 일은 있을 겁니다. 첫 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 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 기체 법칙이에요. 기체 법칙. 기체와 기체 법칙 그랬는데, 이제 몰이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기체는 쉽게 그 압력이 변하고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 몰수는 질량을 대신해서 쓴 거거든요. 질량이 정해지면 몰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몰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어떤 기체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몰수에 대한 게 이제 나와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운받은 파일로 보면 여기 이제 몰이라고 하는 그 기본 단위 중에 하나인데, 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요 부분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디서 캡처를 해야 좋을까요? 몰이라는 것은 이 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몰을 생각을 하는데, 탄소 10이라는 동위원소를 정확하게 12g을 샘플로 했을 때 거기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1몰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물질도 똑같은 개수만큼 모아 놓으면 그거를 1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몰은 결국은 개수의 단위예요. 이 어떤 넘버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개수가 알고 보니까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NA로 표시하는데 6.0221479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적당히 유효 숫자를 좀 줄이면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탄소 12가 원래 원자량이 12ANU인데 요거를 탄소 12짜리를 12g 정확하게 취하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이만한 개수가 되고 그걸 우리는 1몰이라고 한다. 원자량은 상대적이니까 만약에 산소 16짜리는 이제 16AMU죠. 그러니까 얘는 16g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도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원자들은 원자량을 AMU로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 AMU를 g으로만 바꿔서 쓰면 그 안에 원자들이 이만한 개수가 들어있게 되고 그 양을 1몰이라고 한다.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몰은 개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분자 1몰 그러면은 그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 놓으면 분자 1몰이 된다. 참고로 여기 이제 1몰이 어느 정도쯤 될까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원소에 대한 거예요. 원자량을 다 이제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 여기 숫자들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고, 요걸 그람으로 바꿔서 그만큼 질량을 쟀더니 요 사진처럼 됐다. 이게 다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1몰이에요. 구리 1몰은 한 열 몇 번 감겨 있는 가는 구리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그렇게 막 취급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납을 가루로 만들어서 1몰 하면 뭐 이 정도. 이게 화합물이 되면 분자로 바뀌게 되면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요거 이제 휘발유 성분이에요. 옥타놀 1몰. 원자량을 계산하면 130.2g, 130g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묵직한데, 아이오딘화 수은 2가짜리. 얘는 메탄올. 별로 안 많죠? 여기 조금이니까. 얘는 이제 황이라고 하는 가루인데, 이런 게 다 1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표를 보면 어떤 원소들을 주기율표에서 원자량을 찾으면 AMU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g으로만 바꾸면 그게 1몰이다. 원자의 개수로는 전부 똑같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체에 관련된 법칙에서 여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웬만한 화학 책에는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어떤 책에는 아모톤스의 법칙이다 또는 게이 리삭의 법칙이다 해서, 하여튼 압력과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한 법칙이 있어요. 자, 이거는 다운받은 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보죠. 기체 법칙은 약간 뒤로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압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체는 부피와 압력과 온도와 몰수가 주어져야 된다 그랬죠. 압력이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받는 압력은 지구 표면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질 때 그 힘이 이제 공기의 압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압력 그러면 어떤 평면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 그 넓이분의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누르는 이 압력이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1제곱인치에 14.7파운드의 힘이, 여기 이제 무게 단위이기도 한데, 이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1기압이라 그래요. 1기압. 대기 압력이 주로 이제 1기압이니까. 이 1인치에 14.7파운드는 조금 압력이 좀 센 거예요. 어느 정도. 1인치 스퀘어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1인치니까 2.54cm니까 크진 않잖아요. 거기에 14인치 볼링공이 14파운드, 15파운드 볼링공이 놓여 있다 그러면 좀 상당히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코끼리가 이제 그 묵직한 코끼리가 발바닥에 누르는 힘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 네 개의 발로 지탱하는데 그 하나의 발에
미치는 힘은 4로 나누면 되잖아요. 4로 나눠서 발바닥에 그 제곱인치로 나눴더니 그게 곧 14파운드 퍼 제곱인치다. 그러니까 대기가 누르는 그 일기압이 코끼리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그 압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르는 압력은 뭐 2니까 코끼리의 7분의 1 정도 되죠.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이렇게 막 누를 때 그 압력은 30 정도 파운드 퍼 제곱인치로 상식적으로 하여튼 상식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정도 비율을 하면 압력이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질 거예요. 예, 우리는 워낙 그 일기압인 상황에서 태어나면서 자랐기 때문에 공기의 무게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게 상당한 압력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칙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니까 압력의 단위가 있어요. 압력은 정의가 여기 있었죠.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면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 넓이분의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이 표준 단위를 보면 이 넓이의 표준 단위는 제곱미터죠. 이 부분이 이제 압력인데 넓이의 표준 단위는 제곱미터고 힘의 표준 단위는 뉴턴이에요. 뉴턴. 이 뉴턴이라는 거는 이제 이 힘이라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줄 수 있는 게 힘이기 때문에 뉴턴은 무슨 단위와 같으냐 하면 킬로그램의 미터에 퍼 세크 제곱. 요게 이제 힘의 단위인데 줄여서 우리는 뉴턴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곱미터로 나눈 게 압력이죠. 그럼 얘를 제곱미터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게 압력의 단위예요. 물론 이것도 압력의 단위고 이걸 우리는 줄여서 파스칼이라고 한다. 이 표준 단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압력을 기압이란 단위로 많이 썼는데 1기압이 표준 단위인 파스칼로 바꾸면 너무 숫자가 커져요. 이제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 아까 단위 있었죠. 자,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이 IUPAC 국제 공인 협회에서 권장하는 미터법으로 나오는 표준 단위다. 읽기는 파스칼이라고 읽고 PA라고 쓴다. 근데 1기압이 보니까 이 ATM이 기압인데 파스칼로 표시하면 10만 파스칼이에요. 10만 1013 파스칼 이렇게 돼 있죠. 이 압력의 단위가 몇 개 되잖아요. 여기 맨 위에 파스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로 쭉 이어가서 보면 압력의 단위들이 쭉 있습니다. 표준 단위는 파스칼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기압이에요. 그리고 1기압이 10만 1325 파스칼 또는 760 토르 또는 760 밀리미터 Hg 1토르가 1밀리미터 Hg니까 그렇게 돼요. 이 기상을 나타내는 데서는 예전에 표준 단위가 나오기 전에 바라는 거를 썼어요. 바. 그리고 1기압이 몇 바냐? 1013 밀리바. 1013 밀리바. 상당히 하여튼 그 1기압이 1013 밀리바거든요.
밀리바. 그러면서 이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을 쓰기로 했는데 1기압이 몇 파스칼이냐? 1013까지는 똑같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 모든 그 기상에 관련된 뉴스들이 압력을 밀리바를 썼기 때문에 1기압 그러면 1013이고 태풍이 오면은 이거보다 낮은 기압이고 겨울이면 높은 기압이죠. 근데 단위를 바꾸면서 1013 뭐 파스칼 이러면 옛날 데이터랑 헷갈리니까 에, 똑같은 1013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파스칼에 그 접두사 100자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101325 파스칼은 이걸 어떻게 지우나? 101325 파스칼은 1013까지는 쓰고 100으로 나눠서 헥토 파스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즘 그 날씨 그 정보 이런 데서는 101325 헥토 파스칼 뭐 2호는 빼겠죠. 1013 헥토파스칼. 태풍이 올 때는 980 헥토파스칼 중심의 기압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뉴스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위들도 각각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어떤 기계들에 나오는 압력은 PSI라고 해서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예요. 1기압이 약 14.7 psi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많이 하지 못했는데 시간은 팍팍 지나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압력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은 토리첼리가 당시에 측정하던 방식이 요 왼쪽 그림인데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놔두고 이 단위를 일일이 또 써가면서 유도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유체가 관을 통해서 채워져 있을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그 유체가 바닥에 미치는 압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유체가 원기둥에 채워져 있을 때 바닥면에 그렇게 작용하는 압력은 높이에다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런 값입니다. 원래 기체에 대한 법칙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압력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법칙은 아무래도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지금 압력계를 참고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압력계는 이제 우리가 기체의 압력, 이 내부의 압력을 알고 싶은 건데 U자관으로 해서 수은을 채워놓고 아니면 뭐 다른 액체를 채워놓고 반대쪽은 완전히 막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공기가 없는 거예요. 진공으로 돼 있어요. 그럼 현재 U자관이 오른쪽이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이 기체는 압력이 있는 거고 진공은 압력이 없는 거니까 압력이 미치는 만큼 수온이 더 높아져 있을 텐데 이때 높이 차이가 있을 때 낮은 쪽에 높이를 기준으로 잘라보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이제 요 면과 요 면이 이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왼쪽은 기체가 압력을 작용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여긴 진공이니까 빼고 높이만큼이 압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높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요게 이제
뭐라고 할까? 기체의 압력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압력계는 좀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왼쪽이 그냥 막힌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언제든지 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외부 공기가 누르는 것보다 기체가 누르는 게 약하기 때문에 기체 쪽이 좀 더 높아요. 이때도 사실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요 면을 누르는 압력이 왼쪽에서 누르는 거나 오른쪽에서 누르는 거나 똑같다는 건데 오른쪽은 비어 있는 거니까 대기압이죠. 오른쪽은 PATM, 왼쪽은 기체도 누르는 데다가 수은 기둥 또는 액체 기둥도 누르는데 액체 기둥의 높이가 H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기체의 압력에다가 기둥의 높이 로 GH 이게 이제 합해진 것이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이항을 하니까 대기압에서 이 유체의 높이에 의한 압력을 빼면 된다. 오른쪽은 반대죠. 기체가 더 압력이 커서 공기의 그 대기압보다 더 커서 반대로 높이 차가 생긴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요 높이 차이만큼 추가로 더해줘야 된다. 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왼쪽은 기체만 작용하고 오른쪽은 공기와 유체가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들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연습 문제에 있는 거를 하나 오늘 과제로 줄 텐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유형 오픈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과제가 주어지니까 어느 쪽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 내부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높이 차이를 뺄 거냐 더할 거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원래 그 법칙을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앞에 이 그림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이 토리첼리가 이제 그 당시에 수은 기둥으로 대기의 압력을 측정할 때 1기압이 수은 기둥으로 봤을 때 760mm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 공식도 여기 나와 있죠. 높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빼고 토리첼리의 실험이 이제 왼쪽 부분인데 1기압의 정의가 그래서 수은 기둥 정확하게 76cm 높이를 유지하는 그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은 기둥 76cm가 이렇게 아래로 미는 압력이 과연 몇 파스칼이냐 알고 싶은 건데 이제 대기압이 1기압이죠. 1기압. 이 1기압이 h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는데 1기압은 하여튼 높이는 76cm. 이건 이제 정의니까 76cm 높이의 그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밀도는
이제 D 또는 로를 표시하는데 13.6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중력 가속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얘네들은 이제 곱해서 파스칼이 얻어져요. 파스칼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파스칼이 표준 단위니까 얘네들도 다 표준 단위를 바꿔야 돼요. 표준 단위는 얘는 자동으로 돼 있고 이거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고 이거의 표준 단위는 뭐 미터겠죠. 적절하게 단위를 환산해서 그대로 곱하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1기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1,325 파스칼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밑에 있었나? 자, 1기압이 정확하게 위에 있었구나. 101,325 파스칼이 나와야 되는데 뭐 당연히 높이는 정확한데 정이니까 76cm가 정확한데 중력 가속도나 수온의 밀도가 이 유효 숫자 6개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온의 밀도도 6자리의 유숫자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고 중력 가속도도 6개의 유숫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중에 과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과제가 간단히 두 개인데 하나는 1기압이 101,325 파스칼이 나오는 계산 과정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검색은 뭘 하는 거냐? 수온의 밀도 얼마냐 하는 거. 1기압이 이렇게 나오는 직접 뭐 이렇게 나오는 건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게 이제 원래 9.8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효숫자를 6자리 이상 6개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검색을 해서 HG H로 G 또는 HDG 로나 D는 밀도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1기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밝히는 거. 요게 하나의 숙제고 두 번째는 연습 문제 중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건데 연습 문제는 한참 뒤로 가야 될 테니까 연습 문제가 여기 있죠. 연습 문제 중에 좀 쉬운 거를 정했습니다. 16번이에요. 16번. 자, 14, 15, 16에 15는 어차피 풀이가 있는 거니까 연습 문제 16번에서 어떤 압력계가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이 기체의 압력이 이런 단위들로 했을 때에 얼마냐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두 개가 연습 문제예요. 1번은 1기압이 101,325 파스칼이 되는 과정 밀도와 중력 가속도 검색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9-16번 문제 요 압력계에서 기체의 압력이 이런 단위로 얼마인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기체에 대한 본격적인 법칙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